기록 방식을 제 일상에 맞게 업데이트했습니다. 스케줄, 인풋, 아웃풋 방식이 아닌 제 일상에 더 잘 맞는 방식으로. 오늘은 그 과정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옷입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다이어리를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요. 6개월 전에 올린 다이어리 영상도 많이 봐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스케줄, 인풋, 아웃풋으로 다이어리를 나눠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죠. 스케줄 노트는 매달 인상 깊었던 것을 적는 월간 요약함과 일정 정리용 먼슬리, 투두리스트용 위클리로 나뉘어 있었어요. 인풋에는 주로 독서와 공부를 통해 배운 것들을, 아웃풋엔 내 안에 나온 이야기들인 일기와 글감을 적었어요. 근데 기록하다 보니까 스케줄과 아웃풋 방식이 제 일상에 꼭 맞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선 스케줄부터 짧게 설명드릴게요. 어떤 구성으로 썼는지 설명드리고 왜 제게 맞지 않았는지, 대안은 어떤 방식으로 골랐는지 말씀드릴 거예요. 우선 월간 요약을 쓰는 부분은 좋았어요. 정말 재밌게 한 달의 기록을 돌아봐야 한다는 점이 즐거웠어요. 근데 칸이 너무 작아요. 이달의 문장은 한 줄에 다 쓰지도 못했고 또 한눈에 확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기록을 모은 건 좋지만 정리 방식이 잘못된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월별 요약이 아닌 주제별 연간 리스트로 바꿔보려고 해요. 이달의 영화를 예로 들면 매달 영화 한 편을 선정하는 게 아닌 1년간 내가 본 영화 리스트를 쭉 적어두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베스트만 별도로 표시할 거예요. 이달의 순간들은 조금 더 특별하게 모아볼 거예요. 제가 지난 5월에 이사를 했고 8월에는 가족들과 구미에 갔어요. 이게 제 인생의 큰 일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작게 스쳐가듯 표시된 게 싫었어요. 한 해를 돌아보기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읽은 책도 영화도 방문한 장소도 아닌 순간들이라는 사실을 기록하며 깨달았어요. 그래서 스케줄 속 월간 요약 대안 첫 번째는 바로 일상 스크랩입니다. 여기서 새로운 다이어리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옥토의 6개월 만년형 에스테라 다이어리입니다. 옥토 에스테라 다이어리는 크게 6개월 계획 페이지와 먼슬리 그리고 데일리 페이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저는 이걸 일상 스크랩 노트로 사용할 거예요. 우선 6개월 계획 페이지는 이달의 순간들을 요약하는 칸으로 활용할 거예요. 계획 페이지는 크게 6칸으로 나뉘어 있는데 자세히 보면 가운데에 줄이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엔 이달에 가장 중요했던 순간과 날짜, 장소 같은 세부사항을 적고 왼쪽엔 사진을 프린트해서 넣을 거예요. 그래서 다 채우고 보면 6개월간의 굵직했던 이슈들이 바로 보이게 해요. 그런데 저처럼 단조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매달 기억하고 싶은 순간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멋진 기록을 한 달에 하나만 남기기 아쉽잖아요. 그래서 이 다이어리가 딱 좋은 거예요. 연속으로 배치된 먼슬리와 도트, 그리드가 반복되는 데일리가 있어요. 데일리 부분의 일상을 스크랩하고 그걸 또다시 먼슬리에 요약하고 거기서 또다시 그 달의 베스트를 선정하는 방식이에요. 3번의 과정을 거친다고 해서 조금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진짜 쉽고 시각적이고 직관적인 기록 방식이에요. 일기 쓸 때 나 오늘 어디 가서 뭐 봤는데 어땠다 이런 거 쓰잖아요. 어디 가서 뭘 봤는지를 텍스트로 쓰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장소에서 수집한 것, 영수증이나 팸플릿 같은 걸 붙여주는 거예요. 일기를 쓰는 것보다 훨씬 간단하죠. 그리고 쭉 훑어봐도 내가 어떤 생활을 보내고 있는지 보기 좋아요. 저는 블랙과 브라운을 2가지 버전으로 가지고 있고 6개월 다이어리라 블랙을 먼저 게시했어요. 브라운도 이미 열어는 봤는데 잠깐 색깔만 보여드릴게요. 이런 색상입니다. 뒤에 있는 봉투에는 스티커 같은 걸 모아둘 수 있는데요. 블랙 버전에는 와인색이 들어가 있고 브라운 버전에는 갈색이 들어있어요. 제가 11월 10일에 나들이를 하러 갔었는데 가을 풍경이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핫도그 먹은 거랑 나뭇잎 주워서 이렇게 붙여놨고 나뭇잎 하나를 먼슬리에도 붙여서 나 이때 가을 보러 갔구나를 알 수 있게 했어요. 친구들이랑 논 날, 처음으로 중국 차를 마셔본 날,
그리고 성수로 문구 투어 간 날도 이렇게 표시했어요. 스케줄의 월간 요약과 아웃풋의 일부가 여기에 결합되는 거예요. 근데 월간 요약에 이달의 순간 말고도 여러 항목이 있었죠. 그래서 사용하는 게 바로 이 고쿠요의 지분테초 비즈입니다. 버킷리스트 100개 적는 지난 영상에서도 이 다이어리 여쭤보신 분들이 계셨는데 위시 100 말고도 좋아하는 문장, 추천, 책, 영화, 선물, 약속 리스트를 적는 칸이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예시대로 시키는 대로 쓰지 않을 거예요. 이전 월간 요약에는 이달의 책, 인물, 음식, 영상, 노래, 소비, 장소, 문장, 행복, 순간을 썼다고 말씀드렸죠. 이걸 조금 개선해 볼 겁니다. 우선 책. 저는 1년간 스티커를 붙이는 헤비 트래커를 사용해 왔어요. 완독한 책을 날짜에 맞게 붙이고 인생책은 두꺼운 걸로 표시했는데 이게 꽤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식을 계속 사용해보고 싶은데 보관이 어려우니까 연간 달력을 활용해보려고 해요. 여기는 보통 생일 같은 걸 적죠. 요즘은 카톡에 생일 알람이 다 뜨니까 저는 이걸 독서 트래커로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칸은 네모지만 그대로 스티커를 사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스티커는 아날로그 키퍼 비즈 스티커를 쓰고 있어요. 인물은 새로운 사람을 그다지 만나지 않는 편이라 옥토 에스테라 먼슬리에 표시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한번 표시한 적이 있는데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음식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맛있었던 걸 쓰기보다는 새로 먹은 음식을 적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시도를 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점이 좋았어요. 그래서 음식이 아닌 새로운 경험 리스트를 만들어서 음식을 포함해 제가 처음 접한 것들을 써보려고 합니다. 영상은 영화 리스트로 쓸 거고요. 노래는 저에게 큰 의미 없는 기록이었어서 제가 칠 줄 알게 된 피아노 곡을 리스트업 해보려고 해요. 소비도 새로운 경험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버킷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내년에는 밖에 많이 나가고 좋은 경험들을 쌓고 싶어서 장소 리스트는 한번 만들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문장과 행복은 리스트업 하는 게 굳이 필요할까 싶어요. 문장은 인풋, 독서 노트에 기록할 때 써도 되고요. 행복은 각각의 기록에 다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일종의 중복인 거죠. 이달의 순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크랩북에 적을 겁니다. 제가 이달의 땡땡을 적을 때 좋았던 건 유지하고 별로였던 건 제외하면서 리스트를 채워볼 거예요. 이외에도 마이드림, 머니플랜 같은 다양한 형식이 있어서 다이어리를 전체적으로 셋업하는 건 다음 영상 2탄에서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이전 다이어리들을 쓰면서 느꼈던 점과 그걸 보완하기 위해 어떤 형식을 구상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다시 이 스케줄 노트로 돌아갈게요. 월간 요약 다음에는 먼슬리가 있어요. 먼슬리는 이거 하나만 썼어서 해야 할 일과 큰 이슈를 함께 적었는데요. 큰 이슈는 에세테라 스크랩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지분태초의 일정 위주로 적어줄 거예요. 내가 간직하고 싶은 순간 모음은 에세테라 스크랩북. 매일 살아가기 위한 투쟁 흔적들은 지분태초. 이 지분태초를 구매한 이유는 위클리 때문인데요. 버티컬 위클리가 모는 형식으로 그려져 있어요. 제가 A 트래커로 시간 관리를 하잖아요. 그리고 애플 캘린더로 모아보고요. 좋긴 한데 리뷰할 때 크게 와닿지는 않았어요. 아날로그 형식으로 종이를 이렇게 쭈루루 훑어보는 걸 좋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귀찮더라도 제대로 된 기록을 남기고 싶어요. 이 형식도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보여드리겠지만 투두는 여기에 쓸 거예요. 투두를 써야만 일을 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투두의 힘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 투두 리스트를 보관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두지 못해요. 대부분 정해진 시간에 책 읽고 업무하고 유튜브 촬영 편집하고 하다 보니 그 정해진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제게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지분태초를 구매했고 남은 공간에 투두를 쓸 거예요. 이렇게 하면 스케줄 노트의 기록 방식이 지분태초와 에스테라로 나누게 됩니다. 에스테라 스크랩북은 집에 넣고 써요. 밖에서 굳이 영수증을 붙일 일은 없으니까요. 대신 지분태초는 일정 관리도 함께 하기 때문에 들고 다닐 건데요. 제가 이 올라이트 커버에 인풋과 아웃풋 노트를 같이 넣고 다녔죠. 아웃풋 노트가 빠집니다.
지분 태초를 이렇게 커버에 들고 다닐 예정입니다. 아웃풋 노트는 올라이트 128페이지 노트를 썼어요. 그런데 아웃풋 노트라는 이름이 좀 모호하긴 했죠. 지분 태초의 일상을 드라이하게 적는 것도 에스테라의 일상을 예쁘게 수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전히 그 안에 있는 생각들을 내뱉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일기가 되기도 하고 소설이 되기도 할 거예요. 이전 영상에서 날것의 일기를 쓰기보다는 에세이 같은 정제된 마음을 남기겠다고 했는데요.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이 솔직하게 글을 쓰고 솔직한 나를 마주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댓글들을 보고 많이 반성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일기 검사를 받다 보니 그리고 가족들과 살다 보니까 일기는 누가 볼 수도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너무 갇혀있던 것 같아요. 제 자신도 검열자가 돼서 계속 정제하려고 했어요. 그거를 극복하고 싶어요. 그래서 날것의 생각을 풀어놓되 소설 아이디어 노트는 분리해서 가지고 다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웃풋은 날것의 생각과 정제된 생각들로 나뉘게 됩니다. 우선 날것부터 얘기해 볼게요. 저는 몇 주 전부터 날것의 생각을 쏟아붓는 시간을 갖고 있었어요. 바로 모닝 페이지를 통해서인데요. 아티스트 웨이라는 책 아시나요? 최근에 꽤 유행했죠? 아티스트 웨이는 창의성 전문가인 줄리아 카메론이 창의력 회복과 확장을 위해 집필한 책입니다. 벨라 하디드의 인생을 바꾼 책이라고 해서 저도 읽어봤는데 여기 모닝 페이지라는 게 소개돼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책에 손으로 총 3장을 쓰며 생각을 자유롭게 적어나가는 글쓰기 습관을 뜻해요. 무의식 속에 억눌린 생각과 감정을 끄집어내는 걸 목표로 합니다. 이 과정이 정신장화와 창의성 촉진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이 습관이 제게 맞는지 확신할 수가 없어서 A4를 자체 제본했어요. 그냥 스테이플러를 박아서 썼어요. 다이어리를 사면 글씨 예쁘게 쓰려고 하고 괜히 이것저것 꾸며내야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건 그냥 A4니까 자기 검열 없이 마음껏 쓰게 되더라고요. 그때 떠오른 생각, 전날 힘들었던 일, 행복한 일들을 정말 글씨체 신경 쓰지 않고 마구요. 그래서 모닝 페이지를 계속 써야겠다. 이게 내 솔직한 일기의 대체제가 될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마음껏 쓸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쁘고 새로운 다이어리를 쓰는 게 아닌 이렇게 남는 종이를 활용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는 다이소 60 바인더와 펀치, 재단기, 그리고 2021년 회사 다이어리에서 찢어온 종이들. 이 종이를 잘라서 모닝 페이지로 쓸 거예요. 원래는 버리는 다이어리였으니 정말 마구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마구 쓰겠다는 제 마음가짐을 보여주는 저렴한 제품들이죠. 이거는 집에 놓고 아침마다 30분씩 작성하는 거고요. 들고 다닐 다이어리, 소설 아이디어 노트도 준비했어요. 바로 몰스킨 데일리 다이어리 블랙 소프트 커버 포켓입니다. 큰 거, 작은 거, 하드, 소프트 모두 사용해봤는데 막 들고 다니며 멋스럽게 쓰기에는 이 버전이 제일 좋았어요. 먼슬리는 글쓰기 트래커로도 쓰고 공모전 날짜 표시로도 쓸 거예요. 공모전이 매달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트래커로 쓰려고요. 글을 쓴 날은 흰색 스티커를 붙이고 그 위에 몇 글자를 썼는지 적을 거예요. 이 노트는 재밌는 아이디어도 적어보고 사람들의 재밌는 입말도 적어보고 제가 느낀 감정들도 적는 노트입니다. 나중에 글 쓸 때 펼쳐볼 수 있도록요. 이렇게 하면 스케줄 노트에 대안인 2개의 다이어리와 인풋에 대안인 2개의 다이어리가 준비됐어요. 이렇게 2개는 집에 놓고 나머지 2개는 들고 다닐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인풋 다이어리입니다. 아날로그 키퍼 로그북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책을 요약하기도 하고 강의, 북토크, 인물도, 미술관 관련 내용을 다 모아놨어요. 아티스트 웨이는 1주, 2주 이렇게 주별로 챕터가 나뉘어 있어서 트래커를 함께 사용하기도 했어요. 작년과 동일한 방식으로 기록할 유일한 노트가 바로 이 인풋 노트입니다. 물론 북토크 티켓 같은 건 스크랩 노트로 들어가겠지만 대부분은 그대로 여기에 받아 적을 거예요.
우선 이 노트를 다 채우고 똑같은 것을 살지 혹은 다른 방식으로 개선해볼지 고민은 해볼 것 같아요. 근데 인풋을 독서, 강의, 뉴스, 문화생활처럼 세분화하면 물론 나중에는 보기 좋겠지만 유지하는 게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이 한 권 들고 다니면서 다 수집하는 게 아직은 좋고 일종의 지식 스크랩북 같아서 애정합니다. 그럼 저희 내년 다이어리 라인업 정리는 끝났어요. 집에 놓고 쓰는 모닝 페이지와 스크랩 노트, 올라이트 가죽 커버에 넣고 다닐 스케줄과 인풋 노트, 그리고 별도로 가질 소설 아이디어 노트. 다이어리가 다양하지만 이렇게 2개만 가방에 넣고 다닐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되게 간단해 보이죠? 어떤가요? 오늘 소개한 기록 방식들은 저의 일상과 맞지 않았던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 시도해보는 것들이에요. 이 지분태초에 마이드림, 머니플랜 같은 다양한 형식이 있고 이걸 저희 한해 리스트업으로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음 영상에서는 리스트들도 같이 정리해보고 모닝 페이지, 스크랩 노트도 같이 준비해보면서 내년 다이어리 셋업에만 집중해서 얘기해볼게요. 오늘 영상이 다이어리 고민이 있는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편에서 또 다른 기록 영상과 함께 돌아올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